예. 그럼 이게 좀 40% 수능 비중 맞추라는 건 상위 대학교들 얘기고, 네네. 그 이제 밑에 대학교들은 학생 모집 자체가 좀 쉽지가 않으니 수능 비중을 줄인 건가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예. 네. 그래서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 825명 정도 늘었고요. 근데 비수도권 수시 모집 인원 얼마나 늘었나요? 8,669명이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처럼 추가 모집을 하는데 0.4대 1밖에 안 됐잖아요. 안 와요. 정시에서 애들이 안 돼요. 뭐 되지도 않고 지방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은 수시에서 모집 끝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 모집 인원은 수십을 훨씬 더 많이 뽑는 거예요. 지금 2023학년도는 그렇게 아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수시 모집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1,395명 정도로 수도권이 지금 수시 모집을 했다면 비수도권이 지금 봅시다. 지금 수시 모집이 86.1%예요. 예. 올해는 82.3%거든요. 8,669명을 더 뽑겠다. 그러니까 86.1%를 수시에서 모두 다 뽑아내겠다. 근데 정시는 13.9%밖에 안 됩니다. 정시로는 거의 안 뽑고 수시에서 다 끝내겠다. 비수도권은 그런 작전이고요. 그러니까 주요대랑 네. 그 밑에 대학들의 네. 차이가 좀 큰 거네요. 네네. 비수도권은 수시. 수도권은 이제 정시가 40%가 16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뽑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건 16개 학교 안에서만 지금 40%라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또 이게 40%라고 하니까 16개 학교가 아니라 정시 전체가 그런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16개 학교다. 상위 16개 네, 다. 상위 16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정시로만 올인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상위 16개 학교의 인원이 40%가 늘었으니까 나는 가능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16개 학교를 갈 만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데, 아니야, 정시가 늘었다며. 그러니까 나는 정시 공략할래.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은 사회 배려자, 지역 균형. 이제 지역 균형이 이제 올해의 큰 핫 이슈인데요. 학교장 추천인데 교과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교는 10%를 뽑아라 이렇게 또 교육부에서 권고를 한 거죠. 정시는 16개 학교 40% 뽑아. 근데 수도권은 말이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형이야. 그거를 10% 뽑았으면 좋겠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예요. 올해이기 때문에 이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사회배려자 전형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빼고 얘기하고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만 얘기를 한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학교장 추천이.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로 되는 학교도 있고 학생부 종합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소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학생부 종합이거든요. 예, 거기는 원래부터 그렇게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상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표에서 핵심은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이 있다 없다. 이게 또 갈리고요. 추천 인원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재학생만 된다, 졸업생이 재수까지 된다, 3수 이상이 된다. 이게 이제 지원 자격에 따라 또 달라요. 예, 그러면 재수생도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N수생도 된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는 고3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는 좀 빼야지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장 다 학생부 교과로 뽑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몇 개의 학교가 있다는 거. 요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재학생이냐, 재학생만 뽑느냐, 아니면 N수생도 뽑느냐, 아니면 재수생까지만 뽑느냐,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인원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학교장 추천 넣어도 돼. 근데 인원 제한 없어. 이런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사양 인재 추천 전형은 제한 인원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아무나 넣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제한이 있어요. 서울대는 2명만 주죠. 연세대는 5%를 줍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네, 고등학교 재학생. 연세대는 재학생 고3의 5%. 그 다음에 고려대는 어떻죠? 졸업생 포함해서 4%. 이게 다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재학생 중에 10%. 네. 작년에는 성균관대가 10%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인원이 조금 더 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재수생 포함해서 12%. 이렇게 인원이 퍼센트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되게 힘드셨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내려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제한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애가 제한이 없으니까 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넣었어. 근데 학교에다 얘기를 안 했어.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그 학교장 추천에 그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류가. 그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거죠. 그러면 그 티켓 하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몇 등까, 그리고 학교마다 아이들이 몇 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를 여러 장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애마다 또 내신과 모의고사 다 따져봐서 학생부 상태 따져봐서 학생부 교과로 몇 장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또 전략을 또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분명히 일반고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요번에 너도 나도 6교과 이렇게 써갖고 막 폭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요걸 상위권이나 네. 스크에는 다 요걸 네, 쓸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기 싫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학생부가 정말 볼 것이 없었다.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과로 거의 막 폭발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경쟁률이. 네,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폭발을 해서 이번에 입시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에 가는 고2 친구들은 올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현재 고3 아이들은 참 불쌍한 거였죠. 입결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갑자기. 근데 학교장 추천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난 거죠,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그걸 가지고 참고할 수 없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인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그냥 교과인 학생부 교과가 있는 두 개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은 수시, 정시 두 개가 아니다. 대학 가는 방법은 저는 3,800가지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처럼 요것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의 골자는 우리 아이들아 속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3 때까지 구술을 모아놓자. 그래서 그 구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구술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고1 말쯤에 애들이 뭐 이런 전형이 있어서 저는 뭐 이미 여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전형으로 밀려고요.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게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내신이니까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싸움인 거죠. 그렇지만 단순한 내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깊게 제가 들어가면 여기에 면접이 있는 데도 있고요. 비교과 중에 출결하고 봉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요. 올해처럼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40을 봤어요. 근데 이 서류 40에 이 학생부 교과는 60이었지만 그 학생부 교과가 상위 10과목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위 10과목만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등급 초반 아이들이 돌려봤더니 1등급 후반인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작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류가 좀 내가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동국대 입결도 기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학생부 교과인데 서류가 들어갔죠. 근데 내년에는 이 2023학년부터는 건국대하고 경희대가 또 그렇게 뽑아요. 서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동국대는 서류 40에서 서류 30으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성평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학종 같은 학생부 교과? 뭐 이런 학생부 교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거기다가 또 학생부 교과에 뭐가 있냐? 반영 교과, 반영 과목이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이 장표 하나 갖고도 제가 이제 1시간을 할 수 있다는 네, 얘기를 네. 제가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는 시간상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번째가 이제 논술 실시 대학 규모가 유지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53명은 감소했대요. 논술은 100명 중에 3명을 뽑는 전형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넣는 전형이 아니라 넣는데 합격을 한 거죠. 네, 그런 전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거죠. 하지만 상위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이런 15개 학교 이렇게 상위 학교는 논술 전형이 모집 인원이 그래도 한 2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 네, 중에? 의대, 약대에도 논술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쪽 전형을 또 쓰는 상위권 애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53명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홍익대 세종 캠퍼스하고 서경대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서경대는 솔직히 교과 60에 논술 40이에요. 이 얘기는 학생부 교과에 해당되는 거지. 왜 교과 50 이상이 되면 학생부에 50 이렇게 앞에 50 이상이 돼야 학생부 교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60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지 논술 60이 아니잖아요. 논술 5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인데 논술을 보는 전형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서경대가 논술을 넣으니 여기다가 이제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논술 모집 인원을 보면 2022학년도에는 36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11,069명을 뽑았는데 2023학년도는 38개 대학을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아까 홍대 세종하고 서경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11,016명, 53명이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천대,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서경대 이게 전부 다 원래 작년까지 2021학년도까지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였어요. 적성고사 들어보셨죠? 네네네. 근데 이게 논술로 옮겨 탄 거죠. 그 논술이라는 게 그냥 진짜 이과도 글 쓰는 논술인지 아니면 이게 수리 논술을 포함한 건지. 이게 인문 파트, 자연 파트가 과목이 다 틀려요. 예, 학교마다 또 다 틀리고 그것만 또 따로 하려면 30분 걸립니다. 어쨌든 이 논술이라는 네. 거는 수리 논술과 인문 논술 포함한 네, 논술. 그게 이제 학교마다 또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수리만 강해. 그러면 수리 논술만 있는 학교를 쓰고 아 그럼 이과인데 인문 논술을 보고 뽑는 학교도 있어요? 아니죠, 없죠. 인문이 아니라 수리와 과학을 보죠. 아, 예, 수리하고 과학을 보죠. 논술형으로. 네네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실시 대학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천대부터 가톨릭대, 건국대, 뭐 경기대, 고려대, 세종에서 이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는 작년에 논술, 올해 2022학년도 애들한테 논술이 생긴 거죠. 적성에서 옮겨 탄 거고요. 2023학년도에는 홍대, 세종하고 서경대가 플러스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논술이 근데 총 인원을 봐도 53명은 감소됐다. 이렇게만 그냥 좀 알고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논술에도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이게 또 다르다는 거. 따져봐야 된다. 네, 다 따져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 네네. 그리고 6번은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한 16개 대학의 정시 40% 상위 이상 16개 모집. 대학. 네, 그렇죠. 이렇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 16개 학교만 정시를 40%를 늘려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2022학년도를 보시면 7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 40%를 올해 유지를 했고요. 내년에는 다 40이 넘죠. 넘겼네요. 네, 다 40이 넘습니다. 예, 요것도 장표 하나 네. 올려주셔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다. 근데 이제 보면 광운대하고 숭실대하고 서울여대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 명단에 요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그 2019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수능 위주 전형을 이렇게 16개 대학에 40% 이상을 뽑아라 하니 되게 많이 이제 수능으로 뽑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2022학년 떴고 상위권을 이렇게 우리가 좀 비율을 보면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인데 이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과 수능 위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교과. 근데 이 고려대를 보시면 고려대가 약간 이제 균형을 조금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요렇게 모집 인원을 뽑지 않을까라고 약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위주 이 세 가지로 조금 이렇게
균형적인 뭐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수능 반영이 없는 전형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16개 학교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수시에 또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논술에도 수능 최저 학력이 있다 없다. 학생부 교과에도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학생부 종합에도 일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포함해서 정시 전형까지 합하면 수능 반영이 엄청난 거죠. 지금 따지면 서울대는 50.5%가 해당이 되고요. 연세대 60.4, 고려대 보십시오. 82.5%가 수능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왜?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고려대학교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모든 그 대입 전형 중에서 수능이 관련이 그러니까 정시 포함해서 그렇죠. 수시 중에서도 수능 관련이 있는 전형으로 플러스. 전형을 따졌을 때 네, 그 전체에서의 수능 관련성 비율을 지금 나타낸 그렇죠. 거네요. 주황색 표가. 그러면은 고려대는 거의 전체 전형 중에 한 80% 이상이 네, 수시 정시 합쳐서 수능이 최저가 있든 뭐 이런 영향력이 장난 아니란 얘기죠. 그럼 거의 주요 대학들은 수능의 어떤 영향력 자체가 50% 이상인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의고사 신경 안 쓸래.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거죠. 좋은 근데 대학 가고 네, 싶으면. 맞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나는 수능 모의고사 나는 신경 안 써.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친구들 성적표 없다고 그러죠. 네네. 네, 모의고사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죠. 어떤 아이는 하물며 모의고사 시험 보러 안 갔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장난 아니죠? 대학을 그러니까 주요대를 안 가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수능 그렇죠. 모의고사에 관심이 없다는 네,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신이 되게 좋은데 네. 막 2등급 초반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시험의 중요성을 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전부 다 수능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배적이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표가 없다. 시험지를 뭐 잃어버렸다. 뭐 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애들이 일반고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적이 좋은 아이들마저도 나는 내신은 잘 딸 수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되니 나는 모의고사 버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는 걸로 전형을 활용하겠다. 네.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입결 자체가 내신 자체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약간 내신은 조금 아쉬워도 붙을 확률이 조금은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공략한다는 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챙겨야 된다. 결국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결론은 이 수능의 비중이 수시 정시 포함해서 절반 이상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수능 없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가 또 아주 많이 풍성하던가, 네, 아주 퀄리티가 있거나 이런. 선택지를 좁히는 행위네요. 주요 대학 가고자 하면 수능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 공략한다? 이거는 분명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내신만 공략해서 내신이 이 앞에 1이 붙고 2가 붙는 순간 대학의 눈높이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능을 안 하면. 네, 수능을 안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보는 전략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의고사를 1학년 때부터 나는 버려버린다라는 건 아니란 얘기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보셔야 지도할 되죠. 때도 이 수능을 굉장히 좀. 네, 맞아요. 네, 모의고사를 이제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